사실 뭐 처음 듣는 내용들이라서 한 번에 이해하시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어떤 내용들이라도 처음 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들을 때 한 번 이해 다 됐든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좀 반복적으로 듣는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는 지지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지지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지의 합은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방합, 방위합, 그죠? 그다음에 그 육합, 삼합, 그 이제 세 가지 이제 합이 있었다. 그래도 방위합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어떤 글자들끼리 세 가지가 만나서 합하는 거고 끌림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 오행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삼합은 또 삼합은 각각의 다른 글자들끼리 다른 오행들끼리 만나서 하나의 어떤 그 구심점을 통해서 그 에너지에 밀어주는 거. 나중에 이제 후반전에 제가 이제 이 토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하던 또 좀 더 해드릴 텐데 그때 보면 또 합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또 합에 의해서 묶이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지의 합에 대해서 했다. 그 이제 또 육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육합은 그 육합은 실질적으로 그 굉장한 끌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육합을 대체적으로 보는 것은 어떤 그 궁합 이제 두 군데 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 볼 때 그만한 끌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상당히 특히 이제 이 궁합 볼 때 많이 적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천간이 육합적으로 볼 때는 천간의 합은 어떤 정신적인 합, 그죠? 지지의 합은 어떤 육신적인 현실적인 합을 말한다. 그래서 천간의 합은 극궁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지의 합은 속궁합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근데 특히 그냥 일반적인 속궁합은 이제 육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충에 대해 지지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형충파, 뭐 형도 있어요. 형도 있는데 형충파해 요 대표적인 거 내가 원진 기분 뭐 이런 거 하고 대표적인 몇 가지 요거는 어떤 신살 중에 하나입니다. 신살 중에 하나지만 대표적으로 작용력이 강한 것. 우리들은 이제 꼭 이제 알아야 될 것들만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초 과정에서도 좀 더 진도 나가다 보면 어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신살들이 또 한 번씩 나와요. 그 신살이라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지금 신살이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너무 이 좀 뭐 객관성이 있느냐 합리성이 있느냐 뭐 또 뭐 학술적인 어떤 그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다 배제하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따로 그 공부를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명리 속에서 이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같이 언급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요 지지, 충 12개 글자들이 서로 글자들끼리 만나서 충하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원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하고 충이라 하면 그럼 충하면 이제 어떤 상황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충 부딪히는데 천간에서도 이야기했죠. 충은 부딪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지의 것들은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충이 일어났을 때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나라는 거잖아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라는 얘기인데 충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걸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지에는 이 12글자들 중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생, 왕, 고, 지로 각각의 글자들의 특징을 갖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항상 생지는 생지로서의 역할들이 있으면 그죠? 그것들끼리 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도화에 해당되는 왕지들은 왕지들끼리 또 충을 합니다. 충하면서 또 일어나는 현상. 또 고는 고지, 창고, 고묘지는 또 저들끼리 또 충하면서 또 일어나는 어떤 현실적 상황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지지의 충은 충돌이라고 하죠. 충은 파괴. 자, 일단 생지부터 해보겠습니다. 생지의 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노 하면 생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신살로 이야기할 때는 생지의 글자들은 역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마성이 있다. 그죠? 역마성이 있는 글자들이 충이 오면 어떤 이동한다라는 이동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충이라 충 지금은 제가 생지에 이제 생지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지만은 충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생지 역마의 충은 이동,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왕지의 충은 그냥 그대로 이제 이 파괴, 단절, 상실, 이별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그다음에 그렇지 파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속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진술충 및 고지들은 그것도 그냥 변화를 이야기죠. 변화 또는 뭐 새롭게 이제 이 재충전하는 것도 되고 그 재충전한다는 것은 왕지도 마찬가지고 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지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재충전, 재가동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 재충전, 재가동 또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얘기들은 이 공망의 내용과 비슷하게 특히 이 고지나 같은 것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던 것들은 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자가 또 어떤 행운에서 다른 글자와 만나면 충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는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도중에 못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해? 가지고 있던 것은 비워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없는 것들은 또 다시 채워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쓰여지고 있던 것들은 지장간 내에 있는 것들이 위에 와서 쓰여지고 있다면은 충에 의해서 충도로 의해서 다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 중도 하차 이런 개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게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고 요 충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대립하고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대립하고 싸운다. 자,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요 충이라는 글자는 그 글자의 반대쪽 있는 글자입니다. 그 지구 반대쪽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지구 반대쪽. 대표적인 글자가 이거예요. 좌오선이거든. 좌오. 좌오가 지구 자기네들 끝이에요. 그죠? 북쪽과 남쪽이거든. 끝. 우리 지구 좌오선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좌와 오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충이 된다는 거죠. 한밤과 대낮.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좌오 기준의 좌우 책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돌아가면서 충미충, 그지? 또 한 칸 돌아가면 인신충, 또 한 칸 돌아가면 묘유충, 또 그다음 진술충, 사해충 이래 되죠. 그 요 글자의 충의 내용을 이제 구성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지는 생지들끼리만 충하고 그다음에 왕지는 왕지들끼리만 저희끼리 충해요. 고지는 고지들끼리만 충하거든. 그래서 생지의 충은 이동, 역마를 말하고 왕지의 충은 도하니까 자기네들이 기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죠. 그래 기들 센 놈들끼리 싸우니까 어떨까요? 부서지고 갱판 다 나쁘는 거죠. 그래서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 하고 있던 것들이 단절되고 이별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고지는 어떠세요? 지가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화계. 그 뚜껑이 열리면 그 안에 쓸 것이 많다. 창고니까. 그래 창고는 자기네들끼리 창고 문을 연다. 화계가 문을 열 수도 있고 또는 문을 열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쓰고 있던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충은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 이런 개념과는 다르죠. 이렇게 충이란 것은 이 정도로 충이 있다. 자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충이 오나라는 거죠. 원래 진이었잖아요. 진이란 글자가 오래 써왔잖아요. 원래 진이란 글자는 술이라는 글자와 충을 했죠. 술, 진술충. 그 술이라는 글자가 명에 4개 중에 하나가 있었더라면 그건 올해는 충에 의해서 이 술이라는 글자 속에 지장간에서 쓰여지고 있던 것들이 여하튼 술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좀 원래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년엔 또 4년이 오죠. 내년 을사년에 사라는 글자 보면 내 명 속에 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해 돼지띠, 그다음에 해월에 난 사람, 그죠? 일지 해를 깔고 있는 사람, 또 해시에 난 사람이는 가면 요 사가 오면서 사해충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뭔가를 이제 이동 이런 걸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점차적으로 깊은 얘기들은 또 시간이 가면서 진도 나가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원진살이라고 있어요. 원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진은 원망하다라는 건데 남녀 간에 서로가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갈등 생기고 또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 그런데 이 원진이라는 글자들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충은 완전히 반대적 개념이잖아요. 충은 완전히 반대적 개념인데 이 원진은 끌림이 있으면서 뭔가 끌림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일이 좀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걸 이제 원진이라고 해요. 원진. 그래서 그 군끼리 합에서는 서로 궁합 볼 때는 합에서는 어떤 좀 서로 끓이킨다 이런 거예요. 끓임이 있다. 끌리면 끓임이 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명속의 원진이 두 개가 같이 일제히 포함한 두 개가 있다라면은 그러면 원진은 충의 개념이라면은 뭐 이별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진의 개념은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원진도 이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물론 또 뭐 행운에서 이제 물론 완전히 다 봐야 되겠지만은 그 원진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별수는 아니다. 원망하고 이래 하면서도 계속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장 간에 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식 표현은 보면 밉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하는 요거는 이제 원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원진인 사람들 행운에 의해서 만약에 부부간이나 이 남녀 관계에서 헤어졌다라면 행운에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헤어졌다라면 그 다음에 후회하실 수도 있죠. 원진 관계는. 왜냐하면 끌림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다. 이해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원진과 원진 기문과의 원진 기문 이래 묶여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원진은 원진인데 또는 귀문은 귀문이에요. 귀문살. 그런데 거의 비슷해서 제가 원진 기문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진은 여기 자미 원진. 여기서 보면 축은 두 개씩 묶으면 이게 충이거든요. 반대적인 있는 것이. 원진은 어떠냐면 바로 위에 이걸 두 개를 X자로 바로 편 상태. 편 상태. 잠이 추고 두 개씩 따지면 이래 평행선을 이룬다. 그 잠이 추고 이게 이제 원진인 관계다라는 얘기죠. 또 두 개씩 묶어 보면 원래 충은 인신충이고 묘유충이었잖아요. 아까 충은 인신 묘유가 충인데 이것도 꼬였죠. 두 개씩 보니까 이것도 살짝 치고 풀면 인유 묘신 요게 원진인 관계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이거 안 외워도 또 충의 관계는 진술충이고 사해충이었죠. 이것도 두 개 꼬인 거죠. 꼬여 있는데 이것도 펴놓으면 그다음 진해 사술 여기 이제 원진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요 귀문은 요거 이제 이 자미 원진에서 또는 인유 원진에서 요 뒷글자가 요 두 개가 글자가 바뀐 거예요. 자미 원진은 인미 귀문이 되고 인유 원진은 자유 귀문이 되고 그 외에는 요거는 사술은 원진 귀문 원진도 되고 귀문도 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도 원진도 되고 귀문도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진 귀문을 같이 쓴다라는 거죠. 원진에서 요 유라는 유와 요 미토를 두 개를 현재 원진의 위치에서 두 개를 바꾸어 놓으면
그게 이제 귀문이다. 귀문은 뭐 귀신의 뭐 빗장이라 얘기하기도 뭐 여러 가지 귀신 기자의 물을 이야기하는데 귀신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이제 명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전문가적인 기질.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파살. 파살이란 이 파는 이 깨트리다라는 깨지다라 부딪혀서 깨지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깨지니까 또 충돌하니까 두 글자가 만나서 깨어진다. 움직임이 있다. 이동 또 분리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한다. 묶여있던 것들은 파에서 깨어진다. 묶여있는 거 어떻게 명리에서는 어떻게 묶여지면 합에 의해서 묶여지거든요. 그럼 묶여있는 것들은 파에서 깨어지고 그죠? 그다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어떤 내가 하는 일들이 뭐 명리적으로 본다면 합에 의해서 무게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타리 얽히듯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파에 의해서 깨어지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파라는 게. 그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뭔가 파가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분리되거나 변화가 되거나 하던 것에 태클이 걸리거나 이런 건데 내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실타리처럼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묶여 있다. 그러면 파에 의해서는 그게 오히려 해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걸 파라고 한다. 그래서 파란 또 다른 내가 현재 계획하고 있던 어떤 일들, 사업, 추진하는 일 이런 것들이 파에 있어서는 파가 아까 태클 걸리고 변경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파라고 한다. 파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파란 파손, 파재 물건이 파손되고 재물이 깨지고 파산, 이탈 그다음 하는 일의 장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파란 양의 그 선택 해놨죠. 양의 글자들은 역행 세 번째, 거꾸로 돌아서 세 번째. 음의 글자들은 앞으로 세 번째. 이거거든요. 이 말이 역행순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의 글자들은 앞에 게 양의 글자들은 자 항상 우리는 인부터 시작하잖아요. 인은 이 양목이고 이 을목이지 않습니까? 그래 양의 글자는 뒤로 어디 갔노? 양의 글자들은 역행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인해, 파. 그죠? 인해, 파. 그래, 인해라면, 지난 시간에 합했을 때는 인해 합도 되잖아요. 인해 합목하고, 근데 합도 되지만 파도 되더라. 인해 파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라는 글자를 볼게요. 묘는, 요거 음의 글자지 않습니까? 음의 글자는 또 앞으로 세 칸, 순행 세 칸, 하나, 둘, 셋. 그래 묘, 오가 글자가 둘이 만나면 파의 성향이 된다. 깨진다, 깨떨어진다 라는 거고. 또 이제 보면 진은 축진이네, 축진. 진은 양의 글자니까 또 뒤로 세 번째, 축진파. 이거예요. 산은 또 양의 글자니까 또 앞으로 사신파. 그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 파라고 하더라. 그런데 요거 세 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칸. 그러면 3살 터울이다. 이 얘기거든요. 3살 터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는 4살 터울은 합에 의해서 굉장히 삼합의 끌림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어쨌든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양은 뒤로 역행 세 번째, 음은 순행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그 앞뒤 관계없이 세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인은 볼게요. 인부터 보면 인해는 아까 조금 전에 파했죠. 그래 합파인 경고 또 앞으로 세 번째 간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또 앞으로 세 번째 가면 인사 형살이 돼요. 이렇게 해서 보면
묘는 묘업하지만 뒤로 가도 자묘 형살이 되고 그 어쨌든 세살 터울은 어떻게 걸려도 걸린다. 파의 성정을 띠고 있다. 파 내지 또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신사를 곁들이고 있다. 그래서 파살은 별로 뭐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살은 좋다 했고, 그죠? 이걸 세 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해살. 해란 해코지 한다는, 해친다라는 거거든요. 해친다, 해코지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해살을 보면 부부불화, 특히 해살의 부부불화, 원진육해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불화, 원망, 미움, 일의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요게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왼손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보면은 손 뿌리에 있는 책에 이제 고리되어 있죠. 책에 보면 손 뿌리의 끝에 있는 글자, 뿌리와 끝에 있는 글자. 그러고 보면은 자라는 글자부터 보면 자는 이 반지에 끼는 손가락 네 번째가 그죠? 네 번째 손가락 반지에 끼는 손가락인데 그 뿌리에는 자의 위치지만 그 끝에 있는 자 미토와는 햇살의 위치가 된다. 아까 여기서 보면 잠이 원진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해살은 원진 육해살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중복적인 것은 강하게 작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해살, 자미는 원진이기도 하지만 해살. 그다음에 축오도 마찬가지죠. 축오도 원진이지면서도 해살이라고도 하고 이는 그리고 당연히 이는 요 사와 그죠? 자기 손가락이 뿌리에 있는 위치하는 글자와 손가락 끝에 위치하는 글자와의 관계가 서로 만나면 이 해살의 관계이다. 그다음에 돼지를 말하는 해도 해의 위치에서 그 자기 손가락의 끝에 있는 위치하는 글자 신이란 글자와 만나면 해살의 관계이다. 그다음 두 개 남는 것들은 자기들끼리예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묘진이나 유술은 방합이었습니다. 방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또 해살이라고도 하는데 방합이 강한지 해살이 강한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우리가 거론 또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위합으로서 쓰지 해살로서는 안 쓰거든요. 어떤 해석을 거의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지지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우리 이렇게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 하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지장 가는 대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기초 과정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과정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